우리는 흔히 사람의 매력을 아름다운 외모나 몸매, 매혹적인 향기, 혹은 잘 다듬어진 화려한 언변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끌림의 원천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이 당신에게서 빛으로 발산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즉 마그네티즘은 바로 이 미묘하게 발산되는 빛, 내면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깃든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상대를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층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시선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욕망을 붙잡고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조급함을 붙잡고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붙잡는 힘. 마그네티즘이란 이렇듯 내면의 팽팽한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욕망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 접촉과 멈춤 사이의 긴장. 바로 그 사이에서 사람을 끄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숨겨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 애써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모든 감정과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본능과 두려움, 어두운 면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아 내면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과정이 그들에게 만져질 듯한 깊이와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 겹의 결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몸은 그저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특정 스타일이나 말투, 유혹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 진정한 에너지가 없다면 어떤 기교도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멋진 제스처가 아니라 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성격의 자율적인 부분들, 즉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반면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안정되고 정돈된 기운을 뿜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자석 같은 끌림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꺼내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그 반대의 태도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존재하는 단단함. 그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아내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서는 문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음은 상대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주의가 머무는 곳에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그 공간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정복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눈에 띄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모든 시도는 그 이면에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결핍감보다 더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고요한 현자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었기에 삶을 가볍게 유영하는 사람 말입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지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고, 이를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관찰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자는 깊이 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는 존재감이 내가 받는 관심의 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당신이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지 않고도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자석 같은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역할이나 비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명료하고 깨어있는 관찰 속에서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선을 마주치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자주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손길이 닿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깁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의 손길에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미묘한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펼쳐집니다. 어떤 것은 흔하기 때문에 가치를 잃고 기다림을 통해 비로소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마그네티즘은 그 사이의 공간,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순간에 뻗지 않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아주 살짝 물러설 때, 바로 그 순간 뇌의 탐색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의 원리입니다. 기대감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감정의 동기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동기화는 시계의 시간과 다릅니다. 가까워져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고 관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으며 긴장감이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정확한 찰나가 있습니다. 마그네티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힘이 과잉이 아니라 정밀함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세거나 여리게 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소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이 아닌 깊은 관심과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최적의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부재를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함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경계는 지속적인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함은 점차 그 가치를 잃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그네티즘은 전략적인 부재, 의식적인 사라짐, 의도적인 물러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대비 효과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의 윤곽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절정에서 물러서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남게 됩니다. 그리고 유령은 현실의 사람보다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의 상상력, 상징의 공간, 투사의 세계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지혜는 접촉을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상대를 만집니다. 하지만 자석 같은 사람의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인 몸짓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누르는 손길, 팔을 스치는 찰나, 몇 밀리초 더 머무는 손가락 끝. 이 작은 몸짓들은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느끼고, 감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7번째 지혜는 결코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반복 때문에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매번 똑같은 몸짓, 똑같은 단어, 똑같은 접근 방식.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 마그네티즘은 사라집니다. 어제는 온기였다면 오늘은 서늘한 바람처럼, 어제는 깊이 잠수했다면 오늘은 수면 위를 유영하듯, 매혹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8번째 지혜는 원초적 본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느리고 비판적이지만 욕망은 훨씬 더 오래된 뇌의 영역, 즉 몸과 감각, 후각, 피부에서 태어납니다.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이성의 방어벽을 뚫고 파충류의 뇌에 직접 말을 겁니다. 그렇기에 말의 속도, 호흡의 리듬, 방에 들어서는 방식과 같은 아주 작은 디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시선을 화살처럼 사용하십시오. 보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기 위해 보십시오. 예상보다 1초 더 길게 머무는 시선은 긴장감을 만들고 너무 빨리 피하는 시선은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9번째 지혜는 감각적 의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서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제스처, 향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만이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 만듭니다. 마그네티즘을 지배하는 사람은 반복 불가능한 감각을 창조하기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상대방의 몸이 깊은 쾌감을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과 연결하게 되면 그는 그저 아무 손길이 아닌 바로 그 손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한 사람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서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지혜는 강렬하게 욕망하되 우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제력을 욕망의 부재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강한 욕망은 필수적입니다. 존재에 온기를 더하고 몸짓에 진정성을 부여하며 시선 속에서 진동하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마그네티즘은 깊이 욕망하면서도 그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서도 그 불길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꽃을 눈에서는 보이게 하되 자세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을 다스리는 자는 상대를 태우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합니다. 그는 공간을, 기억을, 그리고 꿈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손길은 더 의식적이 될 것이고 당신의 침묵은 더 웅변적이며 당신의 부재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 방의 공기를 바꿀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자기 탐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그네티즘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